안녕하십니까, 신호입니다. 여러분, 3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이키의 에어맥스가 처음 탄생한 날, 에어맥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급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재미있는 나이키 에어맥스의 히스토리입니다. 1977년 나이키 창업자인 필 라이트는 나사의 항공 엔지니어인 프랭크 루디에게서 아이디어를 제안받게 되는데, 아폴로호 우주 비행사들의 헬멧을 만들기 위해 공기를 불어넣어 형태를 만드는 기술을 이용한 신발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어 쿠션의 아이디어였으며, 이를 연구하여 사람의 몸무게도 견딜 수 있는 최초의 에어백을 장착한 신발이 탄생했습니다. 에어백이 장착된 첫 번째 신발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 에어 테일윈드입니다. 원래는 1978년 마라톤을 위해 한정 수량 제작되어 선수들이 신었던 신발이지만 1년 후인 1979년에 대중에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어 테일윈드에 에어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나이키의 수석 디자이너인 팅커 해필드는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의 건축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내부가 보이게 디자인된 건물을 보며 신발 밑창을 뚫어 에어가 보이게 만든 것이 바로 에어맥스 1이었습니다. 에어맥스는 원래 러닝화였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일반적인 워킹화를 에어맥스 라인에 추가하고자 하여 에어워커맥스가 탄생했습니다. 에어맥스 1을 더욱 가벼운 러닝화로 만들기 위하여 폴리우레탄과 파일론을 적절히 배치한 투피스 미드솔을 사용해 무게를 줄이고 420 데니어 메쉬 가피로 통기성을 향상시켰으며 열가속성 플라스틱 스트랩은 지지력과 안정성을 담당했습니다. 바로 전작인 에어맥스 라이트를 토대로 제작된 에어맥스 90은 더 큰 에어백을 강조하기 위해 에어 주변을 인프라레드 컬러로 강조하며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에어맥스 라이트를 제외한 정식 에어맥스의 세 번째 모델이기에 에어맥스 3라고도 부릅니다. 에어맥스 90과 동일한 스펙의 미드솔과 에어솔이지만 에어솔이 보이는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뚫어 에어를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BW는 빅 윈도우의 준말입니다. 팅커 해필드가 에어포스 1 제작자인 브루스 킬고어와 팀을 이루면서 기존의 에어맥스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에어솔이 180도 각도로 하단부가 뻥 뚫린 느낌이기에 이름 또한 에어맥스 180이 되었습니다. 에어맥스 180의 후속작으로 나왔지만 180도 비지블 에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발매된 에어맥스 중에서 가장 큰 에어를 자랑했으며 전작의 성공을 기반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에어맥스 93은 뒤꿈치 270도 가시성 에어를 선보이며 에어맥스가 출시될 때마다 더 큰 에어를 자랑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에어맥스 93은 놀랍게도 플라스틱 우유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에어맥스 94는 로우탑과 미드탑 두 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에어맥스 93과 같이 우유통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을 이어서 사용했으며 발목을 감싸는 카라에 패딩 처리를 더 두껍게 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에어맥스 2라고 칭했으며 이것이 팅커 해필드가 디자인한 마지막 에어맥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벼운 버전이 바로 최근에도 발매했던 나이키 에어맥스 2 라이트입니다. 비버튼의 어느 비오는 날 나이키 디자이너 세르히오 로사노는 사무실에서 창문 밖을 무심코 보았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이 물결을 일으키며 반사된 주변 경치가 층층이 침식되는 것이 근육과 살로 층을 이룬 발의 해부학과 오버랩되며 떠올린 디자인이 바로 에어맥스 95입니다. 나이키의 볼트 컬러가 최초로 사용된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르히오 로사노가 디자인한 에어맥스이며 바닷가의 파도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에어맥스입니다. 에어맥스는 기본적으로 러닝화로 디자인되었고 그 기능을 했습니다. 속도의 아이콘을 만들고자 했던 나이키 디자이너 크리스찬 트레서는 에어맥스 97을 일본의 고속열차를 모티브로 설계했다고 하며 실버 블릿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크리스찬 트레서가 말하길 레이어드 어퍼는 연못의 물결이고 은색 배색은 사실 BMX 자전거의 알루미늄과 광택이 나는 티타늄 같은 금속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맥스 98은 세르히오 로사노가 디자인했으며 에어맥스 97과 동일한 미드솔과 에어솔을 사용했습니다. 가피 디자인은 에어맥스 97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그랜드 캐년 벽에 줄무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온 것이 에어맥스 98을 조금 더 날렵하게 만든 에어맥스 98 TL입니다. 에어맥스 98은 기존의 에어맥스들보다 뭉툭하고 유동적이지 못한 디자인이었기에 션 맥도웰은 조금 더 날렵하고 유동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야자수에서 영감을 받은 몰딩 오버레이와 선샤인주의 아름다운 일몰을 연상케 하는 에어맥스 플러스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유럽의 레이브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에어맥스 디럭스는 나이키가 네오프렌에 전면 디지털 프린트를 처음 적용한 신발입니다.
다가오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나이키는 멋지게 90년대를 마무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약 10년간의 트렌드를 하나의 실루엣으로 만들었고 최첨단 혁신과 완성형 퍼포먼스 그리고 시대를 앞선 미학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에어맥스 95 디자이너인 세르히오 로사노는 90년대 마지막으로 출시한 혼란스러운 디자인의 에어맥스 이후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는 다소 에어맥스라고 하기에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에어맥스 2003을 디자인했습니다. 에어맥스 360은 19년간의 시각화된 에어솔 개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각도가 에어로 오픈되어 있다고 하여 360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에어맥스 360은 에어맥스 1의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에어맥스 1에 사용된 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나이키 플라이니트 기술이 에어맥스와 결합되어 탄생한 새로운 시대의 에어맥스입니다. 에어 유닛은 에어맥스 2013과 동일한 모델이며 이때부터 에어맥스는 매우 큰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시리즈가 처음 나온 지 약 29년이 지나갈 무렵 때때로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벗어 던지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어맥스 제로는 팅커 해필드가 에어맥스 1을 디자인하며 스케치한 것을 당시 일반 대중에게는 너무 혁신적이라는 이유로 회자를 놓았던 디자인이었지만 마침내 이 디자인이 2015년에 출시되었습니다. 발매한 순간 에어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획기적인 나이키 에어 베이퍼맥스입니다. 미드솔 없이 에어만으로 지탱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나이키는 7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드디어 완성해냈으며 플라이니트 가피를 사용하여 기존의 다른 에어맥스들과는 차별화된 착화감과 핏감을 자랑했습니다. 캐주얼 웨어를 위해 고안된 최초의 에어맥스입니다. 에어맥스 180과 에어맥스 93의 경의를 표하는 디자인으로 각 에어맥스 180과 에어맥스 93의 디테일을 믹스매치했습니다. 레트로와 최신 기술의 만남입니다.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의 에어맥스 720은 모든 에어맥스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높고 큰 에어를 자랑합니다. 가피 디자인은 자연의 유기적 에너지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되었습니다. 나이키는 에어맥스 90의 30주년을 기념하여 에어맥스 90의 상징적인 실루엣에서 DNA를 가져와 기존보다 200% 더 큰 에어 윈도우를 추가하여 미래의 에어맥스 90을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비록 현재에는 에어보다 훨씬 편안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소재도 많지만 에어 기술은 나이키의 혁신의 아이콘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의미가 있기에 현재도 나이키는 에어맥스 라인을 꾸준히 만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던 에어맥스도 다시 보고 다시 신고 나갑시다. 오늘은 에어맥스 데이입니다.